나 다 상민이는 합치면 저 그게 바로 냉방을 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고요. 202번째 예. 파란색 점선의 아래 면적들을 다 합치면 일렉시티 저 그게 제습 전기 때의 버스를 타고 전력 드디어 소비량입니다. 이렇게 예. 그 육안으로 목적지에 보기에도 도착해서 패턴도 난 상당히 이제 이 비슷하고요. 그 880 면적이 이걸 타고 비슷해 이제 집으로 가게 보이는데 되겠네. 논문을 쓴 쪽에 물어봐도 이 면적이 거의 같다라고 해서 예, 다시 예. 얘기해서 양쪽 그러니까 냉방과 제습의 전력 이제 소비량이 이거 타고 집으로 상당히 가면 끝. 같았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아까 놀랄만한 결과라는 게 이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제습과 냉방의 전력량이 같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저 대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동일한 시간을 쓰면 같은 점검하고 요금이 있는 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에어컨 기사의 양심 고백에서는 제습 모드로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써도요. 예. 13,000원에서 28,000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희가 요금 추정치를 저걸 한번 타고 집으로 가면 뽑아봤습니다. 되겠다. 이건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예. 4인 도시가구 봄, 가을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산자부에서 저 냈는데 버스를 타고 그걸 저 토대로 에어시티 해서 880을 타고 집으로 벽걸이형 가면 또 스탠드형으로 그만이네. 나눠서 조사해봤더니 예. 하루 종일 제습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돌렸더니 벽걸이형 42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꽤 나오네요. 예. 스탠드형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달에 예. 13,000원이라는 금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무려 80배 차이까지도 났는데 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 변수만 저희가 이걸 타고 기준으로 집으로 가면 삼았다는 점을 그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 그 조사한 건 좋은데 이것도 24시간 한 달 내내 튼 걸 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걸 뭐 24시간 다 틀 일은 물론 없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것만 놓고 보자면 요거 폭탄으로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24시간 다 안 틀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습 기능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습 기능이나 냉방 기능이나 요금은 거의 같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 예.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근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력 소비량과 24시간 하루 30일을 곱해서 예. 여기 보면 518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518이 에어컨을 통해서 나온 전력의 소비량이고 저 앞에 342는 봄, 가을 평균 한 달 동안 쓰는 전력 예.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기 사용료에다가 에어컨 사용량을 더했더니 저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에어컨 사용량만을 계산했을 때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제습이라고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사실 집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할 때 주로 제습으로 해놓고, 물론 그게 돌 들어서라기보다는 예. 기왕이면 제습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돈은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에어컨 제조사에서도 이건 인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에어컨 기사 양심 고백이라는 게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데, 예. 냉방과 제습의 기능에 왜 차이가 나느냐,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왜 나지 않느냐를 봤는데, 예. 그 원리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냉각제가 액체로 바뀌었다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예. 냉방이나 제습이나 냉각 원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가동하다 보니까 똑같은 전력이 소비되고 똑같은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에어컨 제조사 두 곳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예. 이게 맞다. 그리고 양측의 금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심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팁은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제습 기능을 하면 쾌적함은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예. 금액과 전력 사용 면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오늘 팩트 체크의 알겠습니다. 오대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커피 머신과 얼음 적 예, 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이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자라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대체 산업용 전기는 수십 년 동안 왜 이렇게 싸게 쓰느냐? 오히려 그쪽에 누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40년간 혜택을 본 기업들이 이제는 제값을 내라는 건데 산업용 전기료에 특혜가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인상하지 못하는지 인상할 수는 있는 것인지 팩트체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세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예. 재계는 꾸준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인데 산업용이 84.2%,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은 15.3% 인상에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수치만 보면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또 올리냐, 오히려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재계 주장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부 역시도 이걸 근거로 해서 10여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올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대영 기자가 지금 그럴듯해 보인다고 얘기한 것은 실상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읽혀지는데. 네. 아무튼 표만 보면 뭐 그럴듯한 얘기긴 한데 이 인상률은 이거로 나오지만 단가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가정용과 그리고 산업용의 단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인데요. 예. 전기요금 추이입니다. 주택용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125.1원, 그리고 산업용은 106.8원, 그러니까 한 19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게 2014년도고요. 한 20년 정도를 쭉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푸른색,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요금이 계속 높았습니다. 2005년까지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서야 조금 좁혀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산업용, 그러니까 공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정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과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93년에는 주택용이 거의 2배였네요. 산업용보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론이 나올 때마다 세계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의 시장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수출이 북이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197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산업용 전기의 혜택이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출이 잘 돼야 하고 잘 못 될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